물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건이 무려 10개나 나와 있고요. 건설사의 유치권이 굉장히 큰 금액 1200억이 걸려 있습니다. 1200. 맞아요, 그 금액이? 진짜 잘못 돌렸다가 크게 다쳤어요. 경고문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 점유를 표시하는 거고요. 비닐도 뜯겨져 있지 않은 신축 분양할 때 10년째 한 번도 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울고 하시면 뭐 내가 답이 없잖아요. 3천만 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죠. 뭐.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덜컥 받고 나서 잔금을 치르거나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33평형 감정 가격 4억 원대가 1억대까지 떨어진 한 개가 아닌 물건이 10개나 나와 있는 지역을 나오게 됐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3억 원대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받는다면 1억 이상의 차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 물건은 건설사의 유치권이 굉장히 큰 금액 1200억이 걸려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권리인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위치는 경기도 오포에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외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학교가 가까이 있진 않으나 판교역까지 차량으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나름 세대수가 많고 실거래는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성에 따라서 충분히 매입을 하고 매각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말씀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일단 여기 단지 들어왔는데 보면 그냥 아파트 단지죠, 그죠? 바닥이 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고, 아까 그 커뮤니티 후기 봐도 뭐 차단기가 관리가 안 되고 모두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단지 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쫙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지금 101동 물건인데 제일 끝에 있는 물건이라서 이렇게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파트의 유치권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완공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실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계신 분이 저렴하게 낙찰 받으려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먹으려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위로 신고했잖아요. 유치권 신고자의 주소지를 찾으면 산인 경우가 있어. 자기 집 주소라면 걸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유치권은 통상 허위 유치권이라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고, 제가 여기도 한 5년인가 7년 전에 왔던 현장이긴 해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지고 건설사가 건설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현장이 돼서 이런 데는 잘못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특히 이 건설사 유치권 현장이 많이 있긴 해요. 만약에 해결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들어가면 진짜 대금 미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해당 세대에 올라왔는데요. 딱 와서 보면 경고문이 지금 이렇게 붙여져 있고, 구조를 보면 구조는 되게 좋아요. 네, 거실이랑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방 3개, 드레스룸, 화장실 2개 있는 구조라서 구조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경매 정보지도 보면 각 세대마다 경고문이 붙여져 있고, 제가 예전에 왔을 때도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문이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상태가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10년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5년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좀 헷갈리죠?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사무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호실도 한번 와봤습니다. 저기 101동에 지금 물건이 굉장히 여러 개 나와 있고 102동, 109동, 111동 등 해서 총 10개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경고문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 점유를 표시하는 거고요. 저는 유치권 하면은 막 빨간색 현수막이 강하게 붙어지지 않는데. 초보분들이 꼭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시공간적으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점유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열쇠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펜스가 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도 이제 비닐도 뜯겨져 있지 않은 신축 분양할 때 10년째 한 번도 손을 타지 않은. 자, 일단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행사까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경매 중인 물건 때문에 좀 궁금했었는데 먼저 여쭤봐도 돼요? 한 달은 넘는데 경매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번에 근데 1억대까지 많이 떨어지긴 해서 협의해서 가져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건설사에서 받아놔가지고 조합원 아파트인데 조합원이랑 건설사랑 지금 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소지도 미등기인 거고 건설사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조합에서는 못 내겠다 라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경매 물건이 거의 한 7, 80개 정도 되거든요. 진행해야 될 게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때문에 붙여놨잖아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존재 안 하는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200원 맞아요 그 금액이? 건설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게 1200원이 아니라 얼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안전할 텐데 그게 실제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는 5,700만 원의 가압류랑 1,8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조합원들이 안 내고 있으니까 내라고 경매를 넣었던 거라서 그거는 그냥 자기 1,800만 원 가져가지고 경매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매에 막 수십 차 나와서 취소도 그러니까 1,800밖에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런 매물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조합원이 분양을 못하고 갖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라서 진짜 잘못 끊겼다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조합 사무실은 있어요 아직? 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당연히 없고 기물도 없어요. 누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조합의 입장은 돈을 못 준다? 건설사는 판결받아서 받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경매들은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매가는 어때요 요즘에?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전세는 토지가 미등기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저는 그냥 지적 정리 안 된 미등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인 건 맞는데 그것 때문이더라도 은행에서 안 해줘요. 딴 데 미등기 됐던 데는 딴 데는 다 해주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오래돼서 안 해주는 거야.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정리가 될 때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내부 보면 사장님 실거래는 좀 되긴 하던데. 작은 데는 2억 8천, 2억 9천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쉽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나왔는데요. 대지금 미등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적 미정리도 있겠지만 여기가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문제가 있는 걸 알다 보니 미등기에 따른 전세 대출 자체도 안 되고 매수세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조합은 이미 10년 정도 지나서 사무실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가 되지 않는 상태고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건설사는 어떤 입장인지 전화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상에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저희가 일부 낙찰을 받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유치권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취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지금 답을 못 드리는 게 입주동산 신고한 금액은 얼마 정도 아세요? 1,000억이 넘어요. 신고된 금액 1,200억대 있더라고요. 그게 공사비가 아니고 유치동산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 건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지금 소송이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1심 끝나고 이제 2심 시작했어요. 항고시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게 끝나야만 호실당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호실당 얼마 할 수 있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지금 유치권은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가지고 다 호실별 난방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고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경매 진행 중인 거는 다시 취하가 되겠네요. 저에서 그쪽 변제를 하고서 취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화하고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전화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 때문에 문제가 된 건 거죠. 여기서 울고 하시면 내가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솔직히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죠.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유치권 금액이 이제 1,200억까지는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요. 공사비하고 공사비 안 주면 연체이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합쳐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처음에 오기 전에는 1억대까지 떨어졌고 일반적인 유치권 물건에서는 협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오게 됐는데 이 물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솔직히 제가 이 물건 한 5년 전인가 한번 왔었던 물건이거든요. 그때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현재 1심이 이제 끝났고 2심과 항고심까지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아까 통화에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덜컥 받고 나서 잔금을 치르거나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사하는 법,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추천 물건은 아니고요. 떨어진 것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물건을 찾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돈 되는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